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상담사 치아라고 합니다. 네, 우선 그 시니어 TV에 강사로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제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담사, 전문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담 분야는 뭐 되게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심리 고민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문제, 그리고 부부 관계 문제, 연인 문제,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메인이 성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성상담까지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나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인터넷에 상담사 치아라고 치시면 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시간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쭉 있다라고 해서 첫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쭉 하는 걸로 그렇게 시니어 TV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랑도 60부터입니다. 사랑도 60부터. 그럼 앞에 뭐가 있었겠죠? 네. 인생은 60부터. 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표현이시고요. 근데 아니 인생이 60부터인 걸 알겠어. 근데 사랑도 60부터라고? 왜 60부터 사랑이지? 제 그 얘기를 지금서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큰 주제는 노년에 관해서,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의 사랑에 관해서 또는 시니어분들의 성 또는 성관계, 뭐 성생활에 관해서 외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시니어인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나하나 한 7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리고 실제 모습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주하게 될 첫 번째 고정관념은요 이겁니다. 네, 늙으면 성욕이 없는 게 정상이잖아. 아후, 네. 도대체 누가 늙으면 성욕이 없어진다고 하던가요?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 아닌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016년도에 모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인 남녀 1,100명, 물론 이제 시니어 분들만 한 건 아닙니다. 전체 연령의 성인 남녀 1,100명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생활이 내 삶에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긴 한가요? 네. 근데 무려 93.9%의 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분은 6.1%에 불과하죠. 에이, 저건 젊은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20대, 30대, 40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오른쪽을 보실게요. 그러면 60대 이상 분들만은 어떤가가 나옵니다. 네,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무려 95.5%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성 시니어 분들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성 시니어 분들도 포함입니다. 되게 놀랍죠. 사실은 저도 이 설문조사를 보고 성상담사인 저도 되게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되게 저는 기분 좋고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저만큼 성생활을 우리가 시니어 분들이건 젊은 분들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 늙으면 성욕이 없는 게 정상이잖아 라는 부분, 이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런 질문이 좀 이슈이긴 하지만 조금만 서구 선진국으로 시각을 돌리면 얼마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relate NI라고, relate는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NI의 N은 north, 북쪽 이라는 뜻이고, I는 아일랜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에 있는 인간관계를 다루는 그런 비영리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relate NI인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노년 세대의 성적 친밀과 어떤 성욕 같은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건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노년 생활에 조금 성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게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성기능을 보완하고 대안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저런 이야기들,
시니어 분들의 성생활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자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바로 그런 시니어 분들도 성생활에 또는 성욕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어서 시니어의 성을 또는 시니어의 성욕을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많죠. 시니어 분들 중에 어차피 내 주변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아무도 없겠죠. 특히나 여성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얘기하실 때 집에서 남편과 어떻게 또는 얼마나 자주 성관계 하는지를 대화 나누시나요? 시니어 여성 어르신분들 아니시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민망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성관계를 활발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듣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주변에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시니어는 주변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네, 자 볼까요? 2003년에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54%가 월 1회 이상 성관계를 한다. 네, 무려 절반 이상입니다. 월 1회 이상이고요. 자, 63%가 지난 6개월간 적어도 1회 이상 성생활을 했고요. 그중 54%가 한 달에 1회 이상이고 15.5%는 한 주 또는 격주로 한 번씩 하신다고 했고, 가장 놀라운 건 6%, 100명 중에 6분 정도는 한 주에 2번 이상 성생활을 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내 주변은 이렇게 활발하게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조선일보 2015년, 조금 근래로 가까운 데로 볼게요. 그래도 뭐 10년 전이긴 하지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시니어의 월 평균 관계 횟수 1.37회라고 했죠. 의학적으로 60세 이상 성인 중 성행위가 가능한 사람이 60%다라고 나와 있고요. 80세 이상 고령에서도 무려 4명 중에 1명 정도는 성행위 능력을 여전히 꾸준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자신의 관계 횟수는 월 평균 1.37회, 평균 정도, 평균 관계 횟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월 평균 1.37회. 그러면 뭐 거의 1.5회라고 치고, 네. 딱 보시기에 적은가요? 내 주변의 시니어 분들, 70세, 80세 되신 분들 아예 안 해. 라는 생각이 지금도 드시나요? 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세 번째 다룰 고정관념은 바로 이겁니다. 야, 늙어서 너 그러다가 그렇게 막 성행위 좋아하고 막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 네, 우리 흔히 그런 단어 있죠. 네, 성행위 하다가 여성 위에서 남성이 돌아가시는 그런 복상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공포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시니어 분들께 그런 성생활에 대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성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근본, 그러니까 원인을 잘 찾기 어려운 그런 어떤 공포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히려 성관계는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성관계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니까, 뭐 1회 성관계에서 소비되는 칼로리가 얼마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그러니까 시니어분들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독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100세 시대라는 매체의 2009년의 기사를 보시면 성생활은요, 제목을 딱 이렇습니다. 성생활, 노년층 최고의 보약이다. 네, 심지어 보약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칼로리 소모 뭐 이런 얘기는 아까 앞서서 좀 드렸고 그냥 거의 일반적인 얘기니까 우리 시니어에게 맞는 이야기, 정말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생활은요, 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 왜 갑자기 성생활을 하는데 뇌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성생활의 기본은 성기가 발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기의 발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성기 발기의 메커니즘은 결국 혈액이에요. 내 심장에서 나와서 대동맥을 통해서 음경동맥으로 가서 다시 음경의 말초혈관으로 가는, 그래서 그 혈관으로 들어간 피들이 다 모여서 발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행위를 자주 하면 그렇게 피가 자주 돈다는 거예요, 내 몸을. 근데 하반신만 돌겠나요? 그렇게 돌 때 어차피 심장은 빨리 뛰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 때문에 뇌로도 빨리 혈액이 가고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관계 초기 단계인데요. 저희가 성적 흥분을 느낄 때, 그게 배우자를 통해서건 이미지를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영상을 통해서건 그런 성관계에 대한 기대로 흥분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관계에 몰입하게 하고 성관계를 재밌다 또는 즐겁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기능, 성관계가 만드는 우리 몸의 이 두 가지 변화가 바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치매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치매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치매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뇌를 계속 열심히 훈련시켜라, 연습시켜라, 많이 들으셨잖아요. 바로 같은 원리입니다. 뇌에 혈액순환이 많이 가게 하고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고 뇌가 활발하게 작용을 하면 그만큼 뇌는 젊어지는 겁니다. 앞서서 드린 신경 전달 물질 이야기가 도파민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은 옥시토신과 엔돌핀입니다. 이게 사실 성관계 과정 중에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긴 한데 처음에 시작 부분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막 흥분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막 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적으로 고조하는 과정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옥시토신은 보통 사랑 호르몬이라고, 애정 호르몬이라고, 애착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사랑감, 행복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절정기, 막 오르가즘을 경험하게 되거나 뭐 오르가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절정기에 가게 되면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엔돌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행복한 세상에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옥시토신과 엔돌핀을 분비시키는 성관계, 그럼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시니어분들 우울감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툭 하면 우울해지고 기분 다운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갑자기 욱하고 막 화를 내게 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옥시토신과 엔돌핀 분비를 통해서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정반대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독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독성 호르몬은 엔돌핀이나 옥시토신이랑 정반대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옥시토신하고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 당연히 독성 호르몬은 낮아지죠. 그러면 스트레스도 자체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제가 몸에 좋은 성관계가 왜 시니어의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여기서 성호르몬이라고 하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대표적이겠죠. 성호르몬은 남성과 여성 다, 남성은 고환에서, 여성은 난소에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가 끝나면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이 줄게 되죠. 단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성 호르몬이 고갈되진 않습니다. 낮아진 상태로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도 마찬가지죠. 남성도 고환을 뭐 어떻게 떼어내는 일만 없다면 어쨌든 남성 호르몬은 고환을 통해서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근데 성관계를 자주 하게 되면 성호르몬, 바로 이 성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립선 암을 예방하고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성 호르몬, 생리가 끝나고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낮아지면 그때부터 골다공증의 위험이 되게 커진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오는 여성 호르몬 분비를 좀 활성화하면, 네, 성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하면
전립선암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내 건강, 육체적인 건강, 뭐 칼로리 소모, 뭐 달리기를 얼마큼 20분 동안 한 거랑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는 다 제쳐두고라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만으로도 성관계 행복하게 즐길만 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그런 고정관념. 야, 그러다가 위험해. 너 왜 그래? 그날 우리 나이에. 이런 고정관념은 제발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네. 대한민국 유교 국가죠. 네.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아직도 유교의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제사도 여전히 지내고 있고 또 효사상, 뭐 나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상, 뭐 이런 것들 아직도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잖아요. 이런 유교 국가이다 보니 아니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아니 다 늙어서 주책맞게 무슨 성관계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일단 사회적인 체면 차리시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사회적 체면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자고요. 아니 왜냐면 지금이 더 유교 전통이 뿌리 깊을까요? 아니면 조선시대가 더 뿌리 깊을까요? 자, 그러면 더 뿌리 깊은, 유교 정신이 더 뿌리 깊은 우리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조선시대 후기에 민중들의 생활을 많이 다루던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김홍도 작가죠. 김홍도 작가의 운우도첩이라는 작품집입니다. 작품집. 여기서 운우는 한자로 성관계 또는 성관계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구름과 비가 왜 성관계를 나타낼까? 뭐 잘 그렇게 딱 연결이 되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성관계하는 장면,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무리의 민초들이 성관계하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다 모아놓은 그런 그림 화집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10편 남짓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 당시 조선시대의 우리 남녀의 다양한 성관계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뭘 아실 수 있냐면 유교 문화라든가 그런 거 하고 우리 실제로 남녀 간의 성관계를 즐기는 거하고는 완전 별개 문제였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이제 그 운우도첩에 있는 한 이미지인데 보시면 되게 나이 드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본인의 성기를 꺼내놓고 서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얼굴이 약간 발그랗게 상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신 모습입니다. 할아버님의 비주얼로 봐서 요즘으로 따지면 한 80세 이상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당시에는 뭐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까 아마 50대 정도면 저 비주얼이 나오지 않으셨을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부부분들도 저 나이 드신 부부분들도 저렇게 활발하게 성관계를 조선시대에도 하셨는데 도대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니 어디 유교국가 뭐 민망하네 뭐 그런 얘기 이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AI가 막 세상을 다 뒤바꿔 놓는 이 첨단 시대에 말이죠. 네, 우리도 그 첨단 시대에 발맞춰 한번 가자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고정관념을 좀 없애봤고요. 자 이제 좀 심각한 고정관념 가볼게요. 자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차피 됐어 하고 싶어 그래 알아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발기가 잘 안 돼. 네. 제가 만약에 한 20년 전쯤에 이 강의를 했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감해드리고 같은 편 먹고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난 우리 남성분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약이 발명됐잖아요. 네. 발기부전 치료제죠. 제가 방송이니까 특정 발기부전 치료제의 이름을 댈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땡땡땡땡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한 가지 종류는 성관계 30분 전에 드시고 지속 효과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가는 땡땡땡땡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의 매일 드시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약입니다. 그리고 한 24시간에서 긴 분은 36시간까지도 지속이 갑니다. 이런 아주 좋은 약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약들입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진 성기능 장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약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이쪽 약 24시간 36시간 이걸 먹지 뭐하러 4-5시간 6시간 되는 약을 먹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요 약 얘기 조금만 하면 이유가 있겠죠. 네, 이쪽은 4시간에서 6시간을 작용하지만 훨씬 더 강력합니다. 매일 먹는 약보다. 그래서 발기가 훨씬 더 단단해지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36시간 발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약의 부작용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이 힘드신 분들은 당연히 이쪽 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약 얘기는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자, 이 얘기는 그런데 드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기부전 치료제를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내담자님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3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좀 이 방송을 통해서 해소해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요, 발기부전이 너무 심해서 병원 가서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30분, 1시간, 뭐 30분이면 금방 발기가 된다더니 30분, 1시간, 2시간을 지나도 전혀 발기가 안 돼요. 저는 완전히 몸이 망가진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약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너무 바쁘셨나 봐요. 이 설명도 원래 좀 드리는데. 발기부전 치료제는 발기를 식혀주는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먹으면 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발기는 내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한 이미지를 보든 동영상을 보든 아니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어떤 접촉, 스킨십을 가져서 내 몸을 성적 흥분 상태로 만들든 해서 발기는 내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약은 뭐 하는 건데요? 약은 그렇게 발기된 음경에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뭐 효소 얘기도 있고 막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기된 음경에서 혈액이 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게 약이구나, 발기부전 치료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약 먹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약 먹고 열심히 내 아내분과 사랑 행위를 하셔야죠. 그래서 내 음경이 발기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완전히 무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가게 만드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기하는데 도움이 되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근데 발기를 시켜주는 약은 아니거든요. 자, 2번째 오해 한번 가볼까요? 2번째 오해. 아니 선생님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은 지가 제가 2년이 됐어요. 2년이. 근데요 여전히 약을 안 먹으면 발기가 유지가 안 됩니다. 라고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약을 안 먹으면 유지가 안 되시겠죠. 왜냐하면 발기부전 치료제는요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제라는 단어를 붙이셔서 그런데 사실은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약을 먹었을 때 발기가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약이지 약을 먹지 않았을 때는 발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증상을 개선해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 개선해주는 거죠. 저거랑 똑같아요. 고혈압약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고혈압약도 똑같거든요. 고혈압약 10년, 20년 먹었다고 해서 고혈압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약 한 번 드시면 죽을 때까지 드셔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고혈압약을 먹어야 혈압이 떨어지는 몸 상태가 내가 됐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 주셨고 그래서 그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발기부전 치료제도 먹는다고 치료되는 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겁내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약이니까 아니 약이 몸에 좋을 일 없잖아 어차피 비타민 이런 것도 아니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발기부전 치료제는요 그나마 부작용이 굉장히 약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래 봐야 저도 쓰고 있어서 잘 압니다. 네, 저도 활용하는 중인데 부작용이래 봐야 가장 큰 부작용이 예를 들면 안면 홍조 같은 거, 손발이 약간 뜨끈뜨끈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잘 가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고. 그게 이제 반장 있고 부반장이 있는 것처럼 이 부작용할 때 부자가 나쁘다, 아니다, 아닐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반장, 부반장 할 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작용이 발기를 유지해 주는 거라면 부작용은 말초 혈관 끝까지 혈액을 가게 만드는 게 이제 작용 중에 하나인 거죠. 부작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벌게지는 건데 이거는 뭐 약효 떨어지면
그냥 훨씬 바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두통이나 소화불량 약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질병을 만들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뭐 발기부전 치료제를 무조건 막 드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발기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릴 텐데 나만의 노력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쓰시고 충분히 내 몸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발기부전 치료제는 보조제로 사용을 하자는 거죠. 근데 보조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제 거의 고정관념이 많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완경하면, 네, 요즘은 폐경이란 말 안 쓰죠. 생리가 끝나는 시점, 그걸 이제 예전에 폐경이라고 했지만 그 폐가 이제 닫을 폐자라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거든요. 그래서 완성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완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완경하면 성생활은 끝난 거야. 이제 여성 시니어 분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완경하면 성생활은 끝난 거야. 아니, 근데 뭐하러 억지로 해? 그건 하지 말라고 신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아닙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닌 이유를 두 가지, 네, 말씀드려 볼게요. 자, 완경 후에도 성생활이 끝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리가 끝나면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죠. 뭐, 피부가 건조해지고, 갱년기 증상도 경험하게 되고, 성욕도 떨어지고, 또 되게, 아랫부분도 좀 건조해지고, 성관계 할 때, 그러니까 애액도 잘 나오지 않고,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60세가 될 때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정량이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저렇게 계속 나온다는 건 적어도 죽을 때까지 그냥 성관계 해도 돼 라고 신이 만들어 두신 게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아예 분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 분의 어떤 스킨십이라든가 그런 서로 간의 사랑에 의해서 애액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이후에 다른 분의 사연 이야기하고 그럴 때 다시, 오늘 말고요. 오늘은 이제 아마 시간이 안 될 거고, 계속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니어 여성분들도 행복하게 성관계를 즐길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건데, 남녀의 성욕이 남성 같은 경우는 되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아마 젊을 때 생각해 보시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막 성욕이 일어나는 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10대, 20대 때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진짜 내가 뭘 야한 걸 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음경이 발기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다 원인이 뭐냐면 테스토스테론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 때문이죠. 그런데 남성 호르몬 여성의 몸에서도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성욕도 남성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적다 보니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성욕을 느끼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아니, 그럼 여자는 어떻게 성욕을 느껴요? 저 성욕 많이 느끼는데요? 저 여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성은요, 어디서 성욕을 느끼시냐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느낌, 감정, 경험, 이런 곳에서 성욕을 더 크게 느끼십니다. 물론 거기서만 느낀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성욕이 당연히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사랑의 미로, 따뜻한 스킨십, 그리고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너무 사랑받고 있어 라고 하는 행복한 마음, 이런 데서 여성분들은 성욕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성욕이 많이 느껴질 때 내 몸에서 애액이 분비되는 양도 더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성 시니어 분들,
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야죠. 그래야 내 아내의 마음에서 성욕이 불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인 폰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1937년생이시고요. 올해 나이로 그럼 88세 정도 됐죠. 네, 영화 배우시고 헨리 폰다를 더 잘 아시려나요? 헨리 폰다의 따님이세요. 네, 헨리 폰다 진짜 옛날 배우죠. 이분의 영화가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영화보다 80년대 에어로빅 비디오로 더 유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딱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한때 막 에어로빅 비디오가 그 VHS 테이프라 그래서 막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막 유행할 때 그때 이분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신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을 본 적이 있죠. 저희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작품상을 탈 때 그 시상자로 봉준호 감독을 호명한 분이 바로 제인 폰다였습니다. 자,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Most Fulfilling Sex Life라고 70대 초반의 한 인터뷰에서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까지 경험한 성생활 중에 요즘이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분이 70대 초반이면 거의 50년을 성생활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70대 초반이 가장 만족스럽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인터뷰를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랑을 새롭게 찾으셨구나. 네, 새롭게 사랑하는 분을 만나셨구나.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분들은 사랑받는 느낌이 강렬하면 그게 성욕으로 드러난다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분이 또 하나 한 얘기는 이분이 인터뷰 같은 데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영화 캐릭터, 그 캐릭터에서 성인용품 사장이었거든요. 그 성인용품 사장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Use it or lose it이라고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긴 한데 용불용설이라고 용 쓰면 쓸수록 우리 몸은 개발되거나 적어도 유지는 된다라는 거고요. 불용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되거나 아예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시니어야. 이제 난 성생활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성생활을 끊는 순간 내 몸의 성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게 뇌가 됐든 호르몬이 됐든 뭐 성기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성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은 다 쇠퇴하거나 단절된다는 거죠. 왜 나 스스로 내 성기능을 단절시켜야 되나요?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젊은이들이나 예쁘지, 이 고정관념. 아니, 젊은이들이나 뭐 이게 사랑하고 뭐 이럴 때 예쁘지. 다 늙어서 그러면 추해. 어디 늙은이들이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추하다니요. 아니, 여러분, 추하다니요. 세상에. 뭐가 추하다는 겁니까? 자, 미국의 제이드 벨이라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시니어의 성생활 장면, 시니어의 사실 누드 장면만 촬영하는 작가입니다. 자, 이 모습이 여러분 과연 진짜 그렇게 추해 보이시나요? 저는 제 눈에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네, 아름답고 추하다는 건 지극히 뇌의 고정관념에 의한 이미징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여성분들 살쪘다고 되게 많이 고민하시지만 한 500년 정도로만 과거로 가서 중세시대로 가보면 그때는 그림 아시잖아요. 마네, 모네, 르누아르 이런 화가들, 인생파 화가들이 그린 여성분들 보면 얼마나 풍만하세요. 그게 그 당시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추해요? 하나도 안 추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워요. 제 눈에는. 제 눈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2002년에 개봉했던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죽어도 좋아 라는 영화입니다. 심지어 23년 전, 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세상에 이런 영화가 개봉을 할 수 있었다니 정말 그 당시도 놀랐지만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 영화 배우가 아니라 실제 배우분들의 거의 다큐멘터리와 영화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던 영화고 이 영화에 거의 한 17분 정도가 넘는 저 두 분의 성관계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영화 죽어도 좋아에 달린 댓글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 두 노인의 사랑이 너무나 진실하고 아름다워서 영화를 보는 내내 노출 장면이 전혀 외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숭고하게 느껴졌다. 네, 숭고하게 느껴졌대잖아요.
사실은 저는 아름답게 느껴졌고 굉장히 섹시하게 느꼈습니다. 네, 어쨌든 또 늙어볼까요? 노년에도 여전히 뜨거운 사랑과 성적인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보여주었다. 이건 인간 본성에 대한 찬사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인간 본성에 대한 찬사라고 생각하고요. 나이를 불문하고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영화다. 네, 맞죠? 진짜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강의 제목 뭐라고요? 사랑도 60부터. 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랑해야죠. 우리 사회가 숨기려 했던 노인의 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긍정적인 문화적 충격을 던져주었다. 네, 저때 문화적 충격을 던져줬는데 저게 지금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 시니어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끔씩 계란 맞을까 봐 걱정할 정도입니다. 네,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즐기는 게 잘 사는 거니까 라고 말할 때 인생을 대하는 멋진 태도에 감명받았다. 그럼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야죠. 진짜 아예 성관계가 안 되시는 때가 옵니다. 사시다 보면. 지금 100세 시대니까 이제 90 넘고 100세 넘어가시면 진짜 아예 안 되는 때가 오실지도 몰라요. 아니, 그때 안 하면 되죠. 지금은 열심히 하면서 살자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자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시니어 여러분, 이거 뭘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마 시니어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젊은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뭐 남자분들이다 이러면 사실 이 클리토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클리토리스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긴 모양의 기관이 여성의 몸에만 있습니다. 남성의 몸에는 없어요. 여성의 몸에만 있습니다. 발기하지 않았을 때는 손가락 중간 정도? 요 정도 크기고, 저게 발기됐을 때는 거의 여성분 본인의 손바닥만큼 커집니다. 네, 발기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뭐와 똑같겠죠? 남성의 음경과 똑같습니다. 남성의 음경과 여성의 클리토리스는 상동기관입니다. 그러면 얘는 기능이 도대체 뭔가요? 얘는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기관과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합니다. 뭐냐면 유일하게 성적 쾌감을 느끼고 그 느낀 성적 쾌감을 뇌로 전달하는 기능만 합니다. 오로지 그 목적으로 여성분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 저거예요. 그리고 모든 여성의 몸 안에 저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시니어 여성분들 상담하러 오실 때 무슨 얘기 하시냐면, 선생님, 저는요 평생 남편과의 성관계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몸 대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냥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불감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 안타까우냐면 불감증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불감증을 그러니까 느낄 수 없게 성관계하고 계셨던 것 뿐이에요. 느낄 수 없는 여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클리토리스라는 기관은 모든 여성의 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토리스를 자극해주면 모든 여성은 다 흥분합니다.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클리토리스에 대해서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생소해. 어머머, 저런 게 다 있어? 내 몸에? 내 아내 몸에 저런 게 있다고? 궁금하시죠?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어떤 사연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담사 치아의 이야기였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연들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생활을 가능하면 계속 독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